오늘은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던 날부터 어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에 대한 기록을 어 남겨보려 합니다. 남겨야 할 것 같고, 일단 누구나 그렇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이 좀 날 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네 내과 의원을 찾았었고, 그리고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오른쪽 유방에 미세 석회화가 보인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소견서를 가지고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인 성모병원을 찾았어요. 정말 그냥 조직 검사만 하면은 되겠거니 하는 그런 별 걱정 없는 마음으로 성모병원을 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도 조직의 모양이 예쁘지 않고 암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의 모양처럼 보이니 일단은 떼어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떼어내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한 번쯤은 떼어내야 된다면 이번에 떼내서 그냥 깨끗한 몸으로 다시 한번 관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5월 중순쯤 첫 수술을 받았어요. 내 인생 첫 수술이었고, 그 첫 수술이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유방 상피내암에 대한 조직 검사 수술이었고, 하긴 그때는 일단 상피내암에 대한 수술은 아니었으니까 조직 검사를 위해서 일단 전신 마취를 처음 했었고, 그러고 5월 말 6월 초쯤에 조직 검사가 결과가 유방 상피내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다시 재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조직 검사할 때도 그랬고, 이번 두 번째 수술 날짜도 그렇고, 본인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원 스케줄에 의해서 환자는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아니 결정이라기보단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수술 스케줄에 맞춰서 그날 6월 중순에 다시 2차 수술을 들어갔어요. 전신 마취를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했고, 그러고 1시간 반 정도의 수술이 걸릴 거라는 것과는 반대로 3시간 정도 걸려서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CT 촬영, 수술 받기 전에 CT 촬영을 했고, 그러고 핵의학과에서 뼈 검사를 했고, 뼈로 암이 전이됐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검사였고, 그리고 MRI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MRI 검사는 입원 당일까지도 받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밀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MRI 검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CT 결과와 뼈 검사만으로 수술 범위를 먼저 정했어요. 그게 예상치도 못하게 유방암에 준하는 전절제술이었어요. 유두 밑에도 세포가 많이 안 좋아서 상피내암이 유두랑 많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유두까지도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내 몸인데도 내 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조금 거부감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오른쪽 가슴을 날려야 한다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MRI 검사 결과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는 희망을 갖자 해서 수술 당일 새벽에 MRI 검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다행히 그 아침에 결과를 받고선
부분 절제술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점심때쯤 수술대에 올랐고 다시 2차 전신 마취에 들어갔고, 그러고 오른쪽 가슴 부분 절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림프절을 떼내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하는, 림프까지도 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재수 없으면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림프 쪽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오른쪽 가슴 중에 오른쪽에는 상피 내암을 걷어냈는데, 근데 혹시나 싶어서 오른쪽 가슴의 반대쪽 오른쪽을 상피를 몇 가닥 잘라가지고 조직 검사를 보내보니 이쪽에도 역시나 상피 내암이 묻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어저께 병원 갔더니 다시 3차 수술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3차 수술을 받으면 이번에는 안전을 위해서 오른쪽 가슴을 다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전절제술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걷어내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일단은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에서 나온 내 질병인데 이 질병이 왜 생겼고, 그리고 이 질병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항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 자궁이나 난소에 용종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확률이 1%라도 있다면, 일단은 본인 나지. 내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먹고 떼라는 대로 떼서 다른 쪽에 부작용이 와서 다른 질병을 얻게 됐을 때 병원은 과연 뭐라고 말을 할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3차 수술을 해서 다 제거를 했을 때 다른 쪽 유방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의사의 답변은 50대 50이다라는 답을 했어요. 자기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확신할 수도 없고, 의사가 원래 확신하진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솔직히 수술은 일단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암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피 내암이었고 유방암 연기에 해당하는 질병이고, 그리고 일단은 이 상피를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몸에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건강 공부를 할 때 현대의학 쪽보다는 영양학 쪽, 그리고 기능의학 쪽 서적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은 일단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저거는 떼어내고 보자라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떼어냈으니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호르몬제를 주면서 부인과랑 같이 협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인과 검진도 같이 병행을 하라고 말한 거는 이 호르몬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일단은 부인과 소견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항호르몬제를 먹어야 될지 말지도, 솔직히 유방암 환자는 항호르몬제를 먹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 유방암이 연기고 아직 암 진단도 암 환자도 아닌데 그런 암 환자가 받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게,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과를 좀 지켜보고서는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면 그때 수술을 받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상피내암이 제자리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암이 일반 암으로 발전하는데 80%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20%의 가능성 때문에 암 환자가 받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암이라는 것도 대사질환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암이 DNA가 변형이 돼서 생긴 질병인 건 맞아요. DNA가 손상이 된 거니까. 그럼 그 DNA가 왜 손상이 됐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예요. 당뇨병이나 당뇨나 고혈압, 통풍이나 고지혈, 이런 것들은 대사질환이에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의해서 생겨진 질병이에요. 그것처럼 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안 내력에 암 DNA가 있어서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집안에 암 환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 혼자만 상피내암 진단을 받은 걸 봐서는 DNA가 손상이 된 건 맞지만 유전적인 DNA 손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말했듯이 잘못된 그동안의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암세포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 몸이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소견이 아니라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내가 그동안 기능의학 서적이나 아니면 일반 유튜브에 있는 그런 의학 동영상들에 관련된, 건강 관련된 것들을, 세미나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인 일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나라 기능의학 병원에 일단 진료 의뢰를 예약한 상태예요. 현대의학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단 제거하고 나서 보자라는 식의 의료 방법을 취한다면, 기능의학 같은 경우는 같은 질병이라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생활습관과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 의해서 이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불편한 것들이 같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의학이에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의학 병원이 몇 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미국도 미국은 제가 알기로 기능의학이 지금은 일반 의학으로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받은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기능의학에서는 아직 암 초기 전 단계인 상피내암을 가진 환자한테 어떤 치료법을 권하고, 어떤 생활습관을 권하고, 어떤 식습관을 권하는지가 가장 궁금해서
그래서 기능의학병원에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다녀올 거고, 그리고 그날 숙제를 받아올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저도 세워보려 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좀 심란하네요. 암과의 전쟁을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식단 관리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내 몸속에 있는 안 좋은 물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피내암 세포에 대해서 이것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그리고 물혹은 사라질 수 있게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 식단 조절을 하고, 그 체질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먹는 차도 종종 먹었던 믹스커피도 끊어내야 되고, 믹스커피 대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추차나 쌍화차 같은 이런 한방차들 위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정제된 밀가루 음식보다는 통밀이나 메밀 같은 그런 쪽으로 돌려야 하고, 그리고 유제품도 몸을 차게 하는 것들이니까는 그것도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식단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젠. 그거 말고는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록